이번 소식은 애플을 가지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컨텐츠를 업로드했을 때만 해도 올 3분기 지금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한 차례 지나갔는데요. 빅테크 주가가 정말 이렇게 녹는다 이런 느낌으로 줄줄이 이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홀로 꼿꼿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애플인데요. 올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역대 최대 3분기 매출을 올렸어요. 정말 선방을 했는데요. 지금 촬영일인 8일인데요. 11월 8일인데 일주일 만에 애플의 주가가 10%가량 떨어지고 애플에 대해서 굉장히 전망이 시시각각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시급성을 인지해서 다시 애플에 대한 콘텐츠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근에 나온 분석들은 다 샅샅이 모았거든요. 그래서 충실한 콘텐츠 자부하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진의 와이나 실리콘밸리입니다. 지난 3분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의 아이폰 14 시리즈의 매출이 8일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말인 4분기에 이제 이 매출들이 반영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그리고 크리스마스 또 새해 앞두고 선물도 교환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성과급 나오고 하면 이제 좀 지르기도 하면서 이렇게 좀 소비가 받쳐줘서 애플의 매출은 1년 중 30%가 다 이 시기에 이제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애플은 생산 출하량 그리고 인도까지만 잘 맞추면 이 실적 호조는 따라온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시즌인데요. 지금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공급 쪽 이슈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애플 스토어에 가보니까 지금 당장 그 살 수 있는 아이폰 14 프로 모델은 색상이 몇 가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인기 있는 색상 같은 경우는 좀 기다려야 된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난 7일 11월 7일 기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애플의 적정 주가를 160달러에서 154달러로 하향을 했습니다. 촬영일인 지금 8일 기준으로 주가가 139달러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거보다 한 10% 높은 정도의 수준으로 주가를 조정한 거예요. 근데 이 10% 높은 주가는 애플이 3분기 실적 발표하자마자 나온 주가보다 조금 낮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애플의 주가가 지금 전망이 좋지 않다 이런 걸로 좀 충격을 줬는데요. 그러니까 좀 제자리 걸음이 될 거다. 지금 이런 시각이 우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게 영향을 미쳤느냐. 지금 애플의 주가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건 중국 생산기지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보셨을 거예요. 이번에 정저우 공장을 탈출하는 그 노동자들의 행렬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일인가 많이들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애플한테는 정말 크게 뼈아프게 다가온 게 그동안 중국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계속해서 중국 생산기지를 유지하고 그런데 글로벌 생산량, 글로벌 수출량의 대부분 그리고 85%에서 90%가량을 지금 중국 생산기지에서 아이폰을 생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끌어왔냐면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고 나서 다 통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저우 공장 같은 경우는 노동자가 2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을 다 안에서 격리를 시켜서 밖을 못 나가게 하면서 계속 먹고 자고 일하게 폐쇄된 공장 안에서 계속 공장을 가동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찌어찌 가동을 했는데 이번에 이 노동자들이 탈주하면서 이렇게 이끌어왔던 그 생산 능력이 타격을 입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고된 상황일 수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이제 중국 당국에서 일주일 정도 그 공장 폐쇄를 명령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 일주일만이 타격이 아니라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영상들을 보면 이제 음식 배급이 안 되고 또 그리고 여기에 코로나 감염자가 늘어나니까 밖에서도 좀 외부에 이걸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들이 다 이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가 막 쌓여 있고 정말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 이게 공장이 가동된다고 해도 똑같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거기에다가 이제 격리가 길어지면서 이제 피로감들도 생산 능력을 점점 떨어뜨렸을 수 있죠. 애플도 이제 쉬쉬를 하다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 되니까 애플도 일요일인 지난 6일 이제 발표를 했어요. 애플의 아이폰 14 프로 맥스 시리즈가 지금 출하량이 감소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은 거예요. 이 상황으로 인해서 그런 건데요. 근데 번스타인의 애널리스트 토니 사쿠나기는 이 발표 자체가 굉장히 unusual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애플이 분기 중간에 전망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그런 평소에 그걸 깨고서 이례적으로 발표를 한 만큼 이 생산량의 타격이 굉장히 클 것이라는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폰 14의 생산 사이클에 문제가 생겼고 그러니까 올 4분기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너무 아이폰
출하량 전망치를 높게 세운 것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석들도 한번 전해드릴게요. 아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60달러의 주가를 이제 하향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암시모한 애널리스트가 이 정저우 공장 사태 여파로 그러니까 다음 분기에 600만 대가 덜 생산될 것이라고 이제 전망을 내놨어요. 근데 이렇게 전망한 기준은 뭐냐? 정저우 공장이 그래도 50% 정도 생산 능력을 가동하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12월 내에는 이 상황을 풀릴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생산 능력이 회복되지 않고 12월 내에도 생산이 이게 해결이 안 된다면 이 생산 손실분이 이제 내년 1분기에도 계속해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애플에게도 정말 위험한 일이고요. 그리고 리드 타임 자체도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JP모건에서는 리드 타임이 최소 일주일 이상 길어질 수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애플이 이제 보통 연말까지 수요 공급의 밸런스를 좀 맞추려고 목표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멀어지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제 소비자들의 수요는 굉장히 높게 봤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높으니까 사람들이 이 리드 타임 길어지고 이거에 따라서 인도 시점이 늦어지는 것 기다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생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소비자들이 이걸 인내심을 갖고 기다린다고 하면 4분기에 해도 1분기에 도착을 하거나 또 그게 더 미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최소 몇 달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인내심이 오히려 관건이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촬영일인 8일 지금 오늘 새로운 평가도 나왔는데요.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애플을 저가 매수할 기회가 왔다 하면서 비중 확대를 이제 의견으로 제시를 했어요. 애플의 이제 주가 수익률 PER이 20에 접근하면 그때 이 약세장을 이제 파고들어서 매수를 해라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요. 다만 여지를 뒀어요. 지금 애플의 PER이 22대인데 이제 이게 더 내려가면 애플이 좀 살만한 주가다. 왜냐면 지금까지 중에는 6월 이후에 이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단 아이폰 생산량의 유동성이 여전히 핵심적인 키 이슈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해결된다는 가정하에 이제 애플을 지금 살만한 기회다. 비중 확대를 해라. 이런 조언인데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다 종합을 해보면 올 연말 4분기 애플의 실적 그리고 내년 1분기의 실적은 아이폰의 공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차이나 리스크를 애플이 어떻게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좀 많이 좌우가 될 것 같고요. 또 부수적인 요인은 이용자들의 인내심 그럼에도 아이폰 14 프로에 대한 수요가 꺾이지 않느냐 이것 역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애플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더 추이를 갖고 지켜보면서 또 새로운 소식 있으면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애플을 비롯한 빅테크들의 가장 좀 심층적인 주가 이야기, 전망을 다룰 수 있는 콘텐츠 만들 테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피드백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